뒤에 허범제 작업하기 전에 우선에 스피커 페퍼리랑 도어 트림, 플라스틱 트림 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도어에 붙여봤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걸쳐본 겁니다. 이 판넬도, 쪽 패널도 이 색깔을 하면 좋겠는가도 또 판단도 해야 되고, 이제 요 부분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연마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다 점검을 해보고, 또 뒤에 이제 허범제 이 공간, 이 안쪽 공간에 이 공간에 이제 허범제를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 요 라인이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구고 요렇게 해서 요 B필러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 보면 저런 식으로 바람 들어가는 이게 접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문을 닫을 때도 보통 저기 많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안 닿게끔 또 다 이런 거 다 뭐 철저 설계할 때 예전에는 뭐 옛날에 할 때는 뭐 좀 하다 보니까 저 다이 가지고 또 뭐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해 가지고 이제 뭐 요즘은 미리 저렇게 합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는 많이 그걸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시 드러내서 이제 이 뒤편에 허범제 넣고 이제 조립하면 이제 스피커 교체하고, 여기 보면 스피커를 이렇게 이제 장착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피스를 이렇게 줘서 이 하나 둘 1, 2차 패널하고 꽉 붙게끔 완전히 삥 둘러 꽉 붙고, 또 스피커 링을 도울 때도 긴 피스를 이용해서 또 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튼튼하게 붙겠죠. 요거는 요 카바에는 이제 이게 이건 저거는 뭐 이런 리무버 같은 거로 이렇게 뭐 빠져 놓습니다. 이래 빠져 놓으면 이제 문 닫을 때 그 충격으로는 절대 안 빠지죠. 여기 피스를 완전 이제는 이제 임시로 했던 거고, 이런 구석 쪽에 딱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쿡쿡 이렇게 조우고 한 두세 방 조우고, 그러면 이 안쪽에 이 안쪽에 이거 1, 2차 패널이 도어랑 이제 이렇게 결합 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스가 이 표면하고 요 표면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다 조우면 요 표면이 요 스피커 그 아데링이라고 그러죠. 여기하고 같은 이제 3차 패널입니다. 여기다가 조우고 여기다 삥 둘러 조우고, 그러면 튼튼해지고, 또 뭐 기본적으로 또 뭐 이런 도어 트림 기본적인 키 이런 거는 다 이제 그게 힘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키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드러내서 이거는 이제 요 피스를 쪼고 나면 쪽 팬들은 이거는 그냥 빡빡하게 그래갖고 그냥 이제 다 했다 치면 이렇게 빡빡하게 좋으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문 닫고 하는 그 충격에는 까딱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탈착해서 이제 허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전 동영상에 많이 보았던 이제 1, 2차 패널 모습이죠. 예, 이 부분이 쪽 패널 부분이죠. 이렇게 피스를 막 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조금 있는데 좋아지는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하고 얘랑 이제 일체 굉장히 많은 피스와 또 이게 잘 붙도록 할 수 있는 소재를 넣어서 완전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스픽 피스가 여기까지 좋아지니까 이 안에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어가 아무리 이렇게 스피커가 세게 치고 이게 막 울리려고 하더라도 막 서로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할 수는 있는데, 원 쇠판 자체가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이 굴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편에 좀 고급 소재를 한 8T 수준의 두께를 발랐습니다. 이 뒷편에 안쪽에. 여기는 또 많이 바르면 조립할 때 힘들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배선들이 아무리 이렇게 많이 잘 감아 닦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게 두껍고 이게 딱딱한 소재가 들어가면 조립될 때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질량을 엄청 높게 했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이게. 그리고 그 행여나 이제 이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허범제를 이렇게 좀 채워서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카센터라든가 다른 정비 공장에서 뭐 도화를 갖다가 뭐 부품을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 차가 안 오더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보더라도 또 이렇게 정비가 한눈에 이게 딱 보면 차주가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뭐 손색 없이 풀고 다시 결합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도록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난무하게 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별한 소재를 넣지 않는다. 대신에 이쪽 카바 쪽에 이 카바 쪽에 이 부분에 이제 뭔가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기다가 이제 약간의 해범제를 넣을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조립이 잘 안 되고 빡빡하게 너무 조립되면 자기 자리 잘 못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저항치가 받치듯이 조립되는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펀지가 두꺼워도 딱딱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 그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항상 전구가 있는 부분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재료들이. 지금 이런 거는 진동을 잡는 게 아니고 흡음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땡땡하게 막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저 정도면 이제 괜찮습니다. 저 정도로 하고 이제 카바 조립하고 저 인클로저 칠판 쪽에 조금 더 이제 보강하고 그러면은 허범제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풀었다가 다시 조을 때는 보통 보면 피스, 볼트 이런 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 사람은 분해했다가 피스나 볼트를 주우면은 피스나 볼트가 모자라고, 일본 사람은 분해했다 다시 줘오게 되면 피스 볼트 있는 게 딱 맞고, 한국 사람은 이게 분해했다가 다시 줘오면 다시 조립하면 항상 피스나 볼트가 몇 개 남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말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뭐 한 4, 50년 뭐 이전의 말이겠죠. 우스갯소리지 뭐. 그게 이제 뭐냐면 작업에 대한 이제 직업성, 건성, 직업의식, 건성, 또 정밀성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이제 뭔가 이제 부족하다, 이제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겠죠. 이게 이게 이제 선진국을 갈수록 자기 직업에 대한 것,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좀 더 빨리 이제 의식을 알고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옛말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이 문도와 양쪽에 풀고 나서 이 조립을 하는데 이건 모자랍니다. 독일 사람처럼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제 피스 이런 걸 지금 줘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손으로 해도 되는, 전동 드라이브를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에 좋아지는 거는 손의 이 감각으로 적당하게 줘야지. 이제 보다 많이 줘버리면 이 플라스틱이 앙금이 이게 겉바퀴를 한 조금만 돌아가도 이 플라스틱은 이제 이게 깡 무너지는 그 응집, 그 응력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조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크라는 게 필요한데, 뭐 이런 데서 토크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아무튼 필요한 만큼만 좋아야 된다. 이 플라스틱 피스 이런 거는. 그럼 요 한 짝은 이제 완성이 됐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잘 감아놨습니다. 이런 거는 일부러 이렇게 키 놓게 해놨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선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죠. 뭐가 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완성됐고, 이 도화가 이 도화 트림이죠. 이 도화 트림이 이 전체가 지금 현재 8kg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MDF 2겹이 들어가고 레진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지치 이제 카바하고, 그리고 원래 지치 카바도 떨어져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카바가 몇 킬로인지 제가 제 보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튼 현재 이 카바 도화 트림이 무게가 8kg. 무거운 겁니다. 8kg면 무거운 거죠. 이 불 들어오는 데 있는 데는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쓸데없이 가까이
접근해서 뭔가를 시공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뜨거워지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어놓으면 뜨겁거든요. 이 안에가 빈 공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채워도 됩니다. 이 접착력이 다 좋기 때문에 얘는 스펀지가 약하지만 접착을 해놓으면 행여나 또 뭐를 잡음 발생할 세월이 지나면 또 잡음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단단하게 잘 해가지고 잡음이 안 난다고 이게 보지만은 또 스피커씩 계속 두드리 패고 가동하고 이러하면 일정 기간 또 지나면 잡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미리미리 방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좀 촘촘하기보다는 이 잘 붙는 접착 이거 음제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붙여주면 이게 이제 잡음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잡음이 날 것도 좀 많이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맞네. 이 부분이 깊은 부분이니까 이 뚜꾸어도 이게 스펀지가 부드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됐을 때 이 공간이 뜨니까 이 부분에 채워주고 분당은 통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 살짝 눌리져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세월이 지났을 때 잡음이 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잡음 잡는 거는. 처음에는 잡음이 안 나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 납니다. 계속 움직이고 또 소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쿠션 역할을 이제 서서히 이제 잃기도 하고. 하고 이 부분에는 됐고 근데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걸쳐놔도 돼. 상관없어요. 걸쳐놔도 됐고
이쪽 부분에는 조금 더 접착력도 좋고 조금 얇은 거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에어닥터 고정할 이제 피스 드리는 거 하고, 이 정도 하면 됐고, 이것도 이제 이게 매트처럼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 접착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접착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접착력을. 이 접착이 딱 되면 생각 이상으로 이 노이즈 잡음을 많이 잡아줍니다. 이 매트를 하면 문짝이 자꾸 무거워지고, 이거는 것도 이렇게 감사줌으로 해서 이 접착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 차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접착제가 없는 스펀지를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게 어떻게 살짝 존재하게끔만 해도 노이즈를 잡아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이런 판들이 떨리는 것을 좀 잡아주는데, 이것처럼 접착력이 좋은 거를 이게 딱 이렇게 해주면 이 떨리는 것도 잡아주고, 그러고 팽이나 조립, 이게 두꺼워, 이런 것도 두꺼워서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뭔가 흡음재를 넣고 뭐 떨림을 방지하기 위한 소재를 시공하고 난 이후에도 좀 넉넉하게 하더라도 이게 조립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자, 이것들도 그냥 대충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이 차는 좀 디테일한 이제 흡음 방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보통 그냥 시일이 해서 그냥 한 마리 붙어만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도움이 엄청 큽니다, 이 생각보다. 요리하고 요거를 한번 넣어보고, 이런 거는 잡은 날 확률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자기 자리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100% 정확하게 100% 들어가도 뭐 잘 안 돼,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100%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면 조립될 때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쫙 빨리듯이 조립이 잘 안 됩니다. 여기 한다. 이제는 양쪽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 철판에 대는 부분이니까 발라주는 게 맞다. 그 정도면은 잡음이 100% 안 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매트를 발랐고 또 매트만 발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허범제라든가 매트가 들어가면 그 재료들의 그 고유 주파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뚜렷이 살아나면 또 스피커 고유의 스피커 자체가 이게 내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스피커가 좋더라. 이 회사 스피커가 비싸고 좋다. 뭐 또 세계적으로 좀 매니아들이 알아주는 스피커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그 음색. 그 음색을 이렇게 또 과습이 시켜버리는, 그 희석 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재료가 너무 많이 투입되면. 그래서 어차피 잡음이라든가 엔클로저의 어떤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는 그 구조 작업할 때 튼튼하게 충분히 해주면 이런 주변 이런 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뒤에 많이 하긴 했는데, 약간 이제, 약간,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조금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브론즈 도어 인클로저의, 작업, 제로 투입이라든가 모든 작업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은 이제 이 도어 인클로저가 쇠로 되어 있고 안쪽에 충분히 뭔가를 다 하고, 그리고 이 분해될 수 있는 이 쇠로 되어 있는 도어의 이게 부속이 이 철제와 요거는 볼트로 덤성덤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접이 되어 있거나 촘촘하게 피스가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태고, 1차 패널과 2차 패널을 이 두 칠판과 결합을 잘 하기 위해서 이 굴곡이 많은 이 부분을 팽탄한 작업으로, 레진으로 팽탄 작업을 한 다음에 1차 패널을 이 쇠와 결합을 판판하게 한 겁니다. 이게 또 잘못 좋으면은 쑥 들어가거나 표면이 깨끗하지가 쑥 꺼지거나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패널을 붙인 거 아닙니까? 2차 패널도 이 1차 패널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좀 더 긴 거를 좋아서 이 철판하고도 2차 패널 관통해서 붙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이 부분을 설명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철판하고 이 철판은 요 뒤에 보면은 매트를 바를 수도 없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지치에 발려있는 이렇게 접착력을 높이는 실리콘 우레탄 재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거기 붙고 이게 눌러주는 겁니다, 볼트. 근데 너무 이렇게 공간이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또 요점에 하나 있고 요점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판 위에 이 1차 패널이 고정이 아무리 야무지게 되어 있다 해본들, 이 진짜의 이게 엔클로즈를 구성하는 이 철판하고 이쪽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 뒤에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철판하고 이 철판하고 따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피커의 압력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두드릴 때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런 철판들이 울게 됐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피커의 고유의 콘즈에서 나는 소리와 엔클로저 내부에서 울림 소리가 같이 결합돼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엔클로저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잡음, 북처럼 내는 이 철판이 울렁거려서 진동에 의해서 나는 그 잡음, 음악적인 요소가 아닌 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스피커 소리와 엔클로저의 울림 소리와 결합돼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여기서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처럭처럭 하면서 들리는 그런 잡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엔클로저는 일단은 튼튼해야 된다는 거. 이게 엔클로저가 스피커가 아무리 강하게 움직여도 엔클로저 표면을 잡았을 때 이게 떨린 느낌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엔클로저를 실컷 다 잘 만들어 놨고, 이 철판하고 이 철판이 이는 덤성 체결되어 있는 볼트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피스를 더 깍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철판하고 이 1차 패널하고 깍조아졌지만은 이놈의 두꺼운, 이게 25T, 26T쯤 되지 않습니까? MDF가. 이 두꺼운 이 MDF가 여기도 좋아지고, 이 안쪽이 좋아지고, 이쪽 하얀 철판하고도 쪽쪽 삥 둘러 밑에 싹 다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삥 둘러. 근데 요거 사실 여기 쓸데없는 것도 부속 때문에 홈을 팠지만은, 그냥 싹 잘라버리면 일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몇 방을 더 조기 위해서, 이 핵심적인 공간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몇 방 더 조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또 피스 줘서 이렇게 깍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 쇠와 이쪽 쇠가 좀 더 일체감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된다. 이 뺑 둘러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고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하단 부분에 싹 다 이거 2차 패널 되기 이전에 이미 이 하얀 이게 회색 쇠판과 흰색 쇠판을 결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나무 두꺼운 나무가 MDF 나무 결합시켜 주기 위해서 가쪽 가장자리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에 2차 패널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어 트림 원래 지치 키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걸 싹 그냥 민자로 만들고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도어 카바는 키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핏으로 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멍을 판다고 해서 약해질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일은 많지만은 대신에 다른 요소 부분들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요걸 판다고 해서 손해 볼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 그래서 요게 있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난 김에 이전 작업할 때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서 이번에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이 뒤에 이제 좋은 매트를 한 8mm 두께 정도로 바르긴 발랐는데 뱅글러. 근데 많이 못 바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그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또 레일이 있어갖고 또 양끝은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뭔가를 지금 조금 더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드려 봤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 할 때 S 접근하기 좋게끔 원래 구멍이 낮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두드려 보고 뭔가를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 바르고 나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딱딱한 매트로 이렇게 이제 일부만 이렇게 붙이는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 매트는 열을 엄청 가해야 됩니다. 빳빳해 가지고 열을 많이 가한 다음에 이게 도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열을 가해서 붙이는 매트들은 항상 이제 열이 식으면 좀 딱딱한 그런 스타일로 붙여요. 이 정도면은 열이 식기 전에 꾹꾹 눌려서 붙이고 싶은 그 부위에 잘 싹 달라붙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요 부분, 여기 지금 무늬로 이렇게 만들어진 내 부분만 한 겁니다. 원래 안 할래 했는데 아무래도 뭐 너무 안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기라 이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한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저쪽은 운윤석은 안 했고 이쪽은 요 4개의 매트를 붙였는데, 한번 요 부분이 가장 요 부분이 가장 많이 울리는 부분이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매트 안 붙인다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이어서 들어볼까? 때린 겁니다. 근데 매트를 안 붙이면 소리가 좀 더 크고, 여기도 울리는 소리가 적죠. 이쪽으로 가서 스피커 자리입니다. 이게가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를 꼭 붙여야 옳다, 옳은 거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매트를 이 안쪽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반대 테너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붙임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의 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좋을지, 뭐 저쪽에 원래 안 붙이는 소리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만큼 정도는 붙여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붙이는 겁니다. 이쪽도 운유석도 붙였습니다. 근데 뭐 이게 완전히 이걸 안 붙이면 꼭 반드시 붙여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이려고 하다가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붙이는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저기 좋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좋을 만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필요하면은 두 겹 세 겹 막 덧대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랬고, 이게 이게 현재 앞도어의 엔클로저죠. 이게 도어 철판에 1차 패널과 2차 패널이 붙어 있는 실제적인 인클로저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인클로저고, 이게 포터죠. 포터고, 그리고 이제 이 카바가, 이제 스피커가 붙는 이제 스피커 배펄이죠. 이게 저 도어 엔클로저랑 결합됨으로 해서 이 도어 트림의 질량이랑 저 실제 도어의 어떤 질량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8인치 스피커를 충분히 이렇게 이제 좋은 소리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 엔클로저가 또 이제 스피커 패널이 분리되고, 또 실제 엔클로저는 따로 뗐다 붙였다 조립한다고 해서 그 조립 자동차 고유 기능을 갖다가 손실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분해 조립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현재 구조는 지금까지 동영상에 설명했듯이 분해 조립이 되지만은 거의 일체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행기기 때문에 엔클로저의 기능을 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